의심의 여지 없는 월드클래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10월의 선수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손흥민 선수는 2015년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한 이후 개인 통산 세 번째로 이달의 선수상을 받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의 이번 수상이 더 값진 이유는 현역 선수 가운데 네 번째로 많은 수상이 영예를 안았다는 것인데요. 세르히오 아구에로가 7회로 가장 많았고 팀 동료 해리 케인 6회, 레스터시티의 제이미 바디가 4회, 손흥민과 함께 가레스 베일, 사디오 마네, 모하메드 살라가 현역 선수 공동 4위에 올랐습니다. 역대로 살펴보자면 이달의 선수상을 3회 이상 수상한 선수는 21명에 불과합니다. 스티븐 제라드, 로빈 반페르시, 웨인 루니, 데니스 베르캄프, 크리스티아노 날강두, 티에리 앙리, 폴 스콜스, 앨런 시어러, 반 니스텔로이, 애슐리 영 등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선수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이러한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들의 반열에 오르며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올 시즌 최절정기에 도달한 모습입니다. 프리미어리그 8경기 8골로 에버튼의 도미닉 칼버트 르윈, 리버풀의 모하메드 살라, 레스터시티의 제이미 바디와 득점 공동선두에 올라 있습니다. 게다가 손흥민 선수는 공식 경기 12경기에서 무려 10골 5도움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 자신의 최다인 30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손흥민은 이미 절반에 해당하는 15개를 채웠습니다. 역대급 시즌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점은 이 때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역대급 폭풍 질주에는 손흥민을 살리는 전술을 극대화한 조제 모리뉴 감독의 선택이 주요하다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최전방 공격수 케인을 2선으로 내리고 손흥민의 최전방 침투가 가능하게 한 것이 시너지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케인은 최종 수비 라인에서만 움직이지 않고 아래로 내려와 연계 플레이를 펼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상대 센터백 또한 따라 내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케인과 손흥민의 찰떡궁합은 EPL뿐 아니라 전세계 어느 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케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세계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를 향한 극찬을 쏟아내기 바쁩니다. 토트넘의 조제 모리뉴 감독은 누구나 사랑할 수밖에 없는 공격수라는 극찬을 했고 에스턴 빌라 출신 공격수 가브리엘 아그본라오도 리버풀, 맨체스터 시티, 레알 마드리드에 가도 주전 윙어로 뛸 제목이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영국 축구 전문 사이트 토크스포츠에서 축구 전문가로 활동하는 앤디 골드스테인도 본인이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토트넘 출신 미드필더 제이미 오하라와 토론을 나누며 개인적으로 모하메드 살라보다 손흥민이 한 수 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살라의 폼을 보면 특히 그렇습니다. 솔직히 살라가 월드클래스인지도 최근엔 확신을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제이미 오하라는 한술 더 뜨며 손흥민은 의심의 여지 없는 월드클래스다. 이게 왜 논쟁거리가 되는지 이해가 안 된다. 현재 폼만 보면 파리 생제르맹의 네이마르보다 낫다. 바이에른 미넨의 세르주 나브리와 견줄만 하다고 힘줘 말했습니다. 네이마르보다 낫다는 평가를 내린 오하라를 두고 골드스테인은 정말이요? 네이마르보다 손흥민이 한 수 위라는 말입니까? 재차 확인했고 오하라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만약 손흥민이 미넨 등 B클럽으로 이적하더라도 좋은 경기력을 보일 것입니다. 그만큼 정말 뛰어난 공격수입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에스턴 빌라의 레전드 가브리엘 아그본라우 또한 영국 풋볼 인사이더와의 인터뷰를 통해 손흥민의 가치를 극찬했는데요. 아그본라우는 내가 볼 때 손흥민은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입니다. 내가 토트넘이라면 계약 조건을 일임하고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들어줄 것입니다. 무조건 그를 잡아서 사인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은 세계 어느 클럽이나 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세계 어느 클럽에 가도 선발로 뛸 수 있는 선수입니다. 내가 말하는 클럽은 리버풀, 맨시티,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같은 구단입니다. 손흥민은 그만큼 훌륭한 선수라며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이 같은 축구 전문가들의 극찬은 결코 과장된 발언이 아닙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실제로 손흥민에게는 전세계 최정상급 팀들에게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재미있는 사실은 과거 토트넘 사령탑을 맡았던 포체티노 감독과의 재결합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에서의 재결합이 점쳐지던 두 사람의 인연은 급기야 전세계 최고의 구단으로 꼽히는 레알 마드리드로 향하게 되었는데요.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감독은
감독은 지난해 11월 경질된 뒤에 지휘봉을 잡지 않았습니다. 많은 구단들과 연결됐지만 최근 들어서는 레알 마드리드의 러브콜이 강력하게 포체티노 감독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2014년 토트넘에 부임한 뒤에 손흥민 선수와 함께 구단 역사를 새로 썼습니다. 유럽 축구연맹 유로파리그 팀에서 챔피언스 리그에 꾸준히 나가는 팀으로 만들었고 2018-19 시즌에 구단 최초 챔피언스 리그 결승 진출까지 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 준우승 이후 현자 타임을 맡게 된 포체티노 감독은 멘탈을 잡지 못하고 구단 수뇌부 측과 갈등을 겪으며 중하위권으로 떨어졌고 결국 지난해 11월 성적 부진을 이유로 조세 모리뉴 감독에게 지휘봉을 넘겼습니다. 폼은 일시적이지만 클래스는 영원합니다. 포체티노의 클래스는 토트넘에서 확실하게 입증되었고 성적 부진을 겪는 구단들에게 한 줄기 희망으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포체티노 감독은 때를 기다리고 있다. 1년 동안 공백을 깨고 특별 해설위원으로 돌아왔는데 올바른 프로젝트를 기다리고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둘 것이다. 지금은 기다려야 하는 순간이라는 걸 알고 있다. 때가 오면 선택을 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우선 팀 분위기가 가장 안 좋아 포체티노의 영입을 가장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 것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하지만 팬들은 물론이고 많은 전문가들 또한 포체티노의 맨유행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영국 매체 풋볼 런던에서는 4가지 이유를 들어 포체티노 감독이 맨유 사령탑에 오르지 않기를 바란다는 기사를 썼습니다. 그 이유 가운데 첫 번째는 포체티노 감독이 조금 더 기다리면 다른 제안들이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지단 감독의 입지가 흔들리는 레알 마드리드, 과르디올라 감독과 재계약이 안 되고 있는 맨시티, 투엘 감독과 계속 함께할지 의문인 파리 생제르맹 등이 맨유보다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맨유의 선수 영입 정책이 주먹구구식이라는 것입니다. 선수 영입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만 일관성이 없고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술 이사가 없는 상황에서 에드 우드워드 부회장이 혼자 주도하는 식입니다. 현대축구에서 좋은 팀들은 전력 강화 매니저를 두고 전략적으로 선수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이따위 영입 정책으로 팀이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포체티노의 색깔과 메뉴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포체티노 감독은 전방 압박을 중요시하는데 현재 맨유는 상대 전방으로 라인을 올려 압박하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 코로나로 위기를 겪고 있는 축구계 전반적인 분위기를 꼽았는데요. 영국은 현재 코로나19 재확산으로 2차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시기에 맨유 지휘봉을 잡는 건 타이밍상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레알 마드리드는 손흥민 선수와 포체티노 감독을 동시에 영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레알 마드리드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포체티노 감독과 접촉한 바 있습니다. 스페인 온다세로의 프로그램 엘 트란시스타는 레알 마드리드가 포체티노 감독과 접촉했다. 최근 지단 감독은 위기를 겪고 있는데 레알 마드리드의 드레싱룸에서 지단 감독이 바르셀로나전에 패하면 2018년처럼 팀을 떠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알 마드리드도 지단 감독이 팀을 떠날 상황을 대비하여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포체티노 감독에게 이미 연락을 취해놨다며 포체티노 감독은 오랫동안 플로렌티노 페레스 회장의 지지를 받아왔고 수년 동안 연결돼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포체티노 감독 또한 레알을 향한 야망을 숨기지 않고 드러낸 바 있는데요. 그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아직은 어떤 압박감도 고뇌도 없다. 코로나19가 없었다면 불안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상황은 나에게 휴식을 줬다. 언젠가 레알에서 감독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건 내 꿈이다. 레알은 세계 최고의 구단 중 하나다. 남들과 똑같이 원하는 자리다. 레알의 감독은 꿈과도 같다고 밝혔습니다. 때마침 스페인에서는 레알의 플로렌티노 페레즈 회장이 손흥민 영입에 나설 채비를 갖췄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스페인 마드리드를 기반으로 한 매체 깨에서는 레알 마드리드가 아시아를 바라본다. 페레즈 회장이 손흥민을 주시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매체에 따르면 손흥민은 역사상 최고의 아시아 선수다.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다. 유럽 B클럽들이 손흥민을 노리고 있다. 손흥민은 첼시를 비롯해 몇몇 팀들의 달콤한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 페레즈 회장의 강력한 영입 의사가 레알의 역사를 바꿀 수 있다. 토트넘은 재계약을 빨리 마치고 다른 팀들의 관심을 차단하고 싶어한다. 페레즈는 오랫동안 손흥민을 추적해왔다. 가레스 베일의 이적 가능성은 손흥민 협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페레즈 회장은 과거 해리 케인 영입을 원했지만 현재는 더 이상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인 대신 손흥민을 영입 대상으로 낙점한 듯하다. 손흥민은 레알의 강력한 영입 레이더에 포착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26일 코로나19 공동 대응을 위해 소집된 G20 특별 화상 정상회의에서 한 말이다. 시 주석은 이날 코로나19는 국경을 따지지 않는다. 우리는 공동의 적과 싸우고 있다며 중국은 모범사례 공유, 공동 백신, 치료제 개발, 도움이 필요한 국가 지원 등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힘든 국가를 중국이 돕겠다고 세계 정상 앞에서 천명한 것이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 주석과 달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에서 G20 화상회의를 언급했다. 그는 대단한 일치가 있었고 아주 멋진 회의였다. 20개국 모두가 극복을 위한 엄청난 정신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다며 미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세계 파트너 및 친구들과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처럼 다른 국가를 지원하겠다는 발언을 했다는 말은 없었다. 중, 코로나 위기를 100번 역전 기회로. 중국의 기대가 아니라 미국 내에서 불거지는 우려 섞인 전망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덮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예전에 보여온 전통적 리더십이 사라지고 있다. 이 틈을 중국이 비집고 들어오고 있다. G20 화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27일 미 워싱턴 포스트가 쓴 기사가 대표적이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위기의 시기를 이끌어왔다. 지금은 자기 고립을 실행 중이란 제목이다. WP는 미국의 라이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심한 다른 나라에 지원의 제수처를 보인다며 이때 미국은 국내 바이러스 봉쇄에 매달린 채 코로나19로 촉발된 지정학적 주도권 다툼에서 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WP 분석은 이렇다. 전 세계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위기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부하고 힘 있는 나라인 미국이다. 정작 미국은 다른 나라는 안중에도 없는 자기 고립 상태로 빠져들고 있다. 26일 G20 화상회의에서도 그랬다. 트럼프 대통령의 G20 화상회의 발언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다. 이날 G20 정상들은 이날 5조 달러의 기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백신 개발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다. WP는 하지만 정작 미국은 어느 정도 규모를 기여할지에 대해 아직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사이 중국이 움직였다. 자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자 마스크 등 의료 장비를 전방위적으로 원조해주고 있다. 나라도 가리지 않는다. 러자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지난 26일 현재까지 83개국에 진단키트와 마스크 등 의료 장비를 지원했고 세계보건기구에 2천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했다며 중국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가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며 이들을 기꺼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엔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심지어 미국도 포함되어 있다. 이탈리아, 이란, 이라크, 세르비아 등 7개국에는 의료 인력까지 파견했다. 중국의 코로나 원조를 받지 않은 나라를 꼽는 게 쉬울 정도다. 코로나에 휘청한 미국 내 앞가림도 바빠. 원조의 원조는 사실 미국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체제가 굳어지자 미국은 동맹국들을 지키기 위해 대규모 원조를 해왔다. 최근까지도 해왔다. 소련이 붕괴한 1990년대 이후 미국이 전 세계 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지 않았다. 라지브 샤 전 미국 재개발처 처장의 분석이다. USAID는 미국의 해외 원조 담당 기관이다. 샤 전 처장은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은 2014년 에볼라 바이러스 사태 당시 자원과 전문 지식,
기술 능력 등에서 국제 공조를 이끌며 세계 위상을 굳혔다며 현재 모습은 그때와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미 N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후 내세운 미국 우선주의에 최근 미국 내 코로나19 확산이 겹치며 국제적 공백 상태가 만들어졌다며 이 틈을 중국이 메우려고 혈안이 돼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미국은 자국 혼란을 수습하기에 급급하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은 사태 초기 코로나19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국은 큰 문제가 없다고만 했다며 이로 인해 미 당국자들은 코로나 대응에서 균열 양상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 미스가 이를 키웠다는 것이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29일 기준 13만 명을 넘어 독보적 1위다. 토피크라 흰유 아메리카 기구 연구원은 현재 미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앙이 돼버렸다고 평가한다. 중국 코로나 외교로 우리가 미국 대한 혈안. 이는 과학과 기술 분야의 세계 리더라는 미국의 명성에 흠집을 내고 있다. 다른 나라를 이끌기는커녕 내부 단속도 못하면서 중국 등 라이벌 국가에 조롱의 빌미를 주었다. 영국 싱크탱크인 왕립학예안보연구소의 엘리자베스 프로 선임 연구원은 국제적 위기 때마다 미국이 조타수 역할을 해 다른 나라가 리더십에 의지했지만 지금은 어떠한 나라도 미국에 기대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의 코로나 원조 바람은 지능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라이벌의 변화를 재빠르게 감지한 뒤 나서고 있는 셈이다. 미 싱크탱크 신미국 안보센터의 엘리 라테너 연구원은 지난 2008년 중국 지도자들은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영향력 쇠퇴를 체감했는데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같은 걸 느끼고 있다며 글로벌 주도권을 잡기 위해 프로파간다를 급격히 늘리는 것이라고 분석한다. 존 브레넌 전 미중앙정보국 국장은 중국은 코로나19 사태가 자신들이 미국의 대안이라는 점을 알릴 기회라 본다고 평가했다. 중정부 체제 칭찬해야 지원받아. 승패는 아직 나지 않았다. 미중 주도권 싸움은 아직 알 수 없다. 중국의 마스크 외교는 의심받고 있다. 유럽은 중국을 깨름직하게 여긴다. 마스크 입장, 진단키트 한계가 절실한 와중에 지원이 고맙긴 하다. 하지만 정치, 경제적 의도가 있다는 우려를 지우지 못한다. 조셉 보렐 유럽연합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23일 중국이 의료 물자를 베푸는 관용의 정치학을 이용해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투쟁을 벌이고 있음을 유럽 각국이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마르친 프리지호드니아크의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인터뷰는 조금 더 구체적이다. 그는 중부나 동부 유럽 국가가 중국의 의료 물자를 받기 위해선 조건이 붙는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와 직접 접촉해야 하고 감사 표시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 국가는 현명한 지도자와 성공적인 정치 체제로 중국이 신종 코로나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중국식 화법을 구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중국이 유럽 분열을 노린다는 우려도 있다. 코로나 원조 중 시진핑 주석은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서방 각국 지도자와 전화통화를 가졌다. 하지만 유럽연합 수장인 폰데어 라이언 집행위원장과의 통화는 리커창 총리에게 넘겼다. 중국이 유럽 각국을 개별 격파하는 전략을 쓴다는 의심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산 의료 물품에 대한 불신도 있다. 28일 네덜란드 정부는 중국에서 수입한 마스크 60만 개를 리콜 조치했다. 품질 기준을 만족하게 하지 못한 탓이다. 리콜 대상이 된 마스크는 얼굴에 제대로 밀착이 되지 않거나 필터가 불량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페인에서도 중국 선전 바이오이지 바이오테크놀로지사에서 수입한 코로나19 진단키트 정확도가 30%에도 못 미쳐 업체의 제품 교체를 요청한 바 있다. 백신 개발이 미중 경쟁의 최종전일 수 있다.